봅시다.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할 건데, 경우의 수는 이제, 최대한 뭐, 부가적인 설명 없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개념지는 지금까지 했던 거 있잖냐? 이것까지 해서 저번처럼 책으로 만들어주기에는 이게 너무 얇더라고. 몇 장 안 되더라고. 한 10장 정도밖에 안 돼. 공수학상은 이렇게 두꺼웠잖냐? 너희들 만들어줬잖아. 안 만들어줬었냐? 그럼 어디 만들어줬지? 아무튼 이렇게 두꺼웠거든, 책이. 근데 얘는 만들어봤더니 이게 굉장히 얇아. 책으로 만들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호치켓으로 이게 해가지고 호치켓에서 찝어갖고 줄게. 책으로 만들어줘? 알았어. 만들어줄게. 내가 안 까먹으면 만들어줄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봐보자. 사건과 경우의 수다라는 건 그냥 읽어보면 돼. 이런 게 사건과 경우의 수다. 주사에 던지는 게 이 사건이지?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전체의 수, 경우의 수. 오케이? 근데 이제 합의법칙, 거배법칙이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거 채울 수 있어. 배웠으니까. 이거 뭐예요? 뭐야? 수민아 뭐야? 합의법칙. 뭐? M 더하기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는 M 더하기 N이야. 여기 들어갈 거 결론은 M 더하기 N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갈 말이 있어. 여기 들어갈 말. 어쩔 때? 그렇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거 기억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더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녁밥을 먹는 메뉴가 보통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다시 군침 넘어가지. 이렇게 있고 짜장면, 짬뽕, 볶음밥 이렇게 있잖냐. 그러면 나한테 뭘 시켜 먹을래 하면은 그 3 더하기 3 해가지고 6가지지? 아닌가? 6개 다 시킬 수도 있나? 근데 이제 동시에 시키지 못한다라고 할 때 뭐 나 보니까 다 시킬 것 같이 생겼냐? 원장 선생님이 다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민쌤 다 고르세요 이러더만 요즘에는 선생님 하나만 드세요 이렇게. 선생님 살 빼셔야죠. 관리하신다니까. 내가 뭐 이거 잡고 있으면 손을 딱 치세요. 잡지 말라고 먹을 거. 왜냐면 좀 좋지. 몸매 관리까지 해줘요. 보자. 왜 이렇게 흐릿하냐? 흐릿하면 왜 얘기해? 어딨어? 봐보자.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핵심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고배법칙은 뭐냐면 고배법칙은 뭐예요? 여기 들어간 말 뭐겠어? 두 사건이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이어 일어날 때.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이어 일어날 때. 일어나거나 연이어. 날 때예요. 이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m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동호회 수에서 너희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있어. 뭐야? 마스크를 썼다고 이제 입을 아예 닫는 건 아니지? 뭐예요? 핵심적인 말이 나와야 돼. 경우의 수에서. 찬소리 뭐냐? 경우의 수에서 꼭 들어가야 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자 하는 얘기거든. 뭐예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겹치면 안 돼. 알겠지?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세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세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경우의 수 셀 때는 당연히 겹치지 않게 세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해보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주사위야. 오케이? 주사위를 세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세겠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주사위를 던지면 같은 주사위든 다른 주사위든 그냥 다른 걸로 생각해서 세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표를 그려서 처리하세요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러면 이 숫자가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5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 세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첫 번째는 표를 그려서 처리할 거야.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직접 나열할 거예요. 1, 5 2, 4 3, 3 4, 2 5, 1이에요. 오케이? 내가 이제 표를 걸어서 먼저 하고 이 경우를 나중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중에 이런 게 헷갈릴 수도 있어. 선생님, 저는 똑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질 건데요. 1, 2가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오케이? 봐봐. 1, 2가 나오는 경우가, 주사위 던졌는데 1, 5로 하자. 1, 5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경우의 수는 그렇게 세면 안 돼. 알겠지? 경우의 수 셀 때 어떻게 세줘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셀 수 있는 거냐면 두 개를 다른 거라고 생각해 줘야 돼. 실제적으로 뭐냐면 봐봐. 이 3, 3이 나올 확률이랑 1, 5가 나올 확률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은 거로 취급해버리면 얘가 나올 확률은 3, 3이 나올 확률은 전체 36개 중에 1이잖아. 한 개잖아. 36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1, 5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나 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확률이 다 같게끔 해서 세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걸로 생각해서 세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약수의 개수를 셀 건데, 약수다라는 것은 곱을 표현하는 수단이야. 훅 넘어가 버렸어? 약수다라는 것은 곱으로 표현하는, 어떤 수를 곱으로 표현하는 수단인 거야. 그러니까 얘 12라는 숫자를 1 곱하기 12로 바꿀 수도 있고, 2 곱하기 6으로 바꿀 수도 있고, 3 곱하기 4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얘를 뭐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약수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곱으로 표현하는 수, 뭐예요? 인수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곱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소수인 인수.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결국 곱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여기 들어있는 곱으로. 그러면은 2가 0개에 들어있는 경우, 1개에 들어있는 경우, 2개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겠네. 3이 0개에 들어있는 경우, 3이 1개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겠네. 그래서 곱의 개수는 3가지 있고 2가지 있으니까 총 6가지 개수를 세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2의 0제곱이다 라는 것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수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네. 그래서 얘를 2의 0제곱이라고 쓰진 않고 어떻게 쓰겠습니다. 1, 1 이렇게 쓰는 게 더 깔끔할 거예요. 오케이? 2의 0제곱이다 라는 것을 그냥 1, 1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개수가 3가지, 2가지니까 곱해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졌냐? 2가 몇 개 있을까? 3이 있을까? 라는 게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의 법칙인 거예요. 이렇게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봐봅시다. 360의 양의 약수 3의 배수인 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빨리 하냐면 전 시간에 했거든. 너희는 직접 해봐.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6 곱하기 10이니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약수는 어떻게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결국 1, 2의 0,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이 될 수 있네.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2개 들어갔을 때
5가 안 들어갔을 때 5가 하나 들어갔을 때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3의 배수인 거면 반드시 무엇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3이 아예 안 들어가면 안 돼?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지?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럼 3의 배수이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3은 2가지, 나머지는 2가지니까 곱해서 16가지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배수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라고 바꿔주고 싶냐면 나는 6의 배수인 것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오케이? 6의 배수다라는 것은 인수 2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3 하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2도 하나도 가지고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3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곱해지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2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약속의 수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배수를 처리할 때 어떻게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든 문제를 바꿀 수도 있냐면 12의 배수, 아니 20의 배수 합시다. 20의 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잖냐? 최소한 2의 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5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최소한 2의 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5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3은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없지?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 몇 개가 되겠습니다? 6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응용할 수도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봤더니 이거 뽑아줄게. 필요하면 뽑아주잖아. 열심히 듣기만 해도 돼요. 그냥 적는 게 좋지? 그럼 보자. 색칠하는 방법. 색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어? 왜 나한테만 물어봐요? 네. 내 앞에 잘 보이지 않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거 좋아. 그거 좋아.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항상 영역을 나누는 방법이랑 색깔을 나누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영역을 나누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영역을 나누는 방법. 영역을 나눌 건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영역을 나누는데 얘는 이제 칠할 때 어떻게 칠해주면 되는 거냐면 가장 많은 면과 인접한 면부터 칠할 거예요. 많은 면과 가장 많은 면과 가장 많은 면과 인접한 면부터 오케이? 그러면 가장 많은 면과 인접한 면부터 칠할 건데 당연히 A가 가장 면하고 많은 면하고 인접했어요. 오케이?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 D도 3가지. F도 3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끔 나 때문에 안 보이지? 내가 일로 가면 보이냐? 일로 가면 잘 보이냐? 일로 오면? 나 좀 일로 오면 잘 보이냐? 왜? 나 이쪽에 있을게. 사실 저쪽이 제일 편해. 봅시다. 저쪽에 앉은 친구가 내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보이다니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너무 극적으로 끊으면 어떡해. 진짜. 봅시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나누겠습니다? 산소를 어떻게 나누냐? 색깔이요? 모르겠어요. 색을 개수로 나눠요. 몇 개의 색으로 칠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조합이 쓰일 거라서, 조합이 좀 쓰일 거야. 너희는 이미 조합까지 다 배웠지 않냐? 그냥 이용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3개 개수로 나눈다라는 것은
일단 5개의 색을 이용하는 경우, 4개의 색을 이용하는 경우, 3개의 색을 이용하는 경우. 2개의 색은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2개의 색 칠해봐봐.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이면 겹치는 경우 생겨버리지? 그지? 그럼 빨간색이면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은 되겠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3개의 색까지 최소로 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3개 개수로 나눠봤더니, 봐보자. 5개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5개 색칠하면 돼요. 5팩토리알이라고 적을게요. 너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호는 그냥 다 사용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4개의 색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2개는 똑같은 색을 칠해야 돼요. 오케이? 2개는 똑같은 색을 칠해야 되는데 당연히 B, D를 똑같은 색으로 칠하는 방법. 그렇지? 그리고 뭐 있어요? B, E도 똑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 B, D가 있고 B, E가 있고 또 뭐 있어? C, E 있어요? 총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 가지 영역을 똑같은 색을 칠할 건데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색을 뽑아서 나열하면 돼요.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기호는 계속 다 써버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3가지 색을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3가지 색을 이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B, D가 똑같은 색이고 E, C가 똑같은 색일 수밖에 없지. 다른 경우 없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지 않냐.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칠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5개 중에 3개의 색을 뽑아서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 뭐 해주면 더해지면 이 위에 거와 같아지는가 라는 거 확인해 봐야겠지?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오케이? 끄덕이지 말고 확인 반드시 해봐. 확인 반드시 해봐. 이거 있잖냐. 다음 시간에 개념 테스트 볼게요. 알겠지? 이거 종이 똑같이 줄 거고 너희들이 똑같이 나한테 써서 낼 거야. 오케이? 여기 뽑아줄게.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 2번째 봅시다. A, B, C, D 5개의 영역을 5개의 색을 칠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영역을 나눈다라는 거지. 그냥 색칠해 보기 시작할 거야. 하나씩 색칠해 볼 건데, 봐봐. 여기가 이제 5가지. 5가지, 4가지지? 적어볼까? 5가지. 4가지. 3가지예요? 3가지야? 3가지야? 이거 아닌데. 맞아? 왜? 어떤 경우 있어요? 그래, 영역을 나눌 때 이게 이렇게 나눠줘야 돼. A랑 C랑 같아버리면 B를 색칠하는 데 있어서 얘는 3가지가 맞아. 그지? 이 2개 같아버리면 이 2가지 색깔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이 2가지 색깔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가 맞아요? 근데 A가 C가 같을 때는 3가지가 맞는데 다를 때는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A랑 C가 같을 때.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이건 어차피 한 가지지. 여기는 3가지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2번째 다를 경우 있겠지? 다를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2가지지. 왜?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돼. 그래서 2가지예요. 2가지고 여기 B에 색칠되는 경우도 2가지가 되겠습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야, 앞에 앉아서 그렇게 눈을 깊게 깜빡이지 말라고.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동시에 안 일어나면 어쩐다고? 그렇지, 더해줘요. 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해서 더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눌 수도 있다라고 했어? 수민아, 어떻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방금 우에서 어떻게 나눴냐? 영역으로 나눈다라고 했고, 두 번째. 뭐라고? 조합이었어? 죽방 맞는다. 세개 개수로 나눴다고. 어? 집중해. 집중을 안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엄마 보러 간 건가, 잠깐? 알았어. 엄마한테 좀 더 통화할게.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세 개 개수로 나눌 거야. 5개의 색을 다 칠하는 경우, 4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 3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 2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5개의 색을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얘는 그냥 5팩토리얼이야. 오케이? 4개의 색을 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 이 두 개가 같거나 아니면 이 두 개가 같거나 A, C가 같거나 아니면 B, D가 색깔이 같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두 가지지? 두 가지 하고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지? 그 다음에 3개의 색을 칠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3개의 색을 칠하는 경우는 이렇게 같아야 되고 이렇게 같아야 돼요. 한 가지 뿐이지? 그러면 5개 중에 그냥 3개를 뽑아 나열하면 충분한 거예요. 다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건 너희들이 많이 했고 이제 거의 다 알아. 지불하는 금액이랑 방법이야. 우리가 이제 100원짜리 이거 짤짜리로 바로 문제 바꿨어요.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2개, 10원짜리 3개가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그럼 1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있어요? 뽀한 개, 한 개, 2개 낼 수 있지. 5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뽀한 개, 한 개, 2개 있지. 1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뽀한 개, 한 개, 2개, 3개 있어요. 그러면 3가지, 4가지예요? 그래? 그래서 한 개 빼줘야 돼. 왜? 빵원 내는 것은 의미가 없잖냐? 안 세지 이미? 지불하는 방법인데 빵원 내는 건 우리가 안 세는 거야. 지불하는 방법이 지불 안 하는 거잖아. 그지? 한 가지를 빼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빵원은 제외하는 거야. 빵원.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이들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금액의 수야. 금액은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지금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10원짜리 몇 개 있어? 3개 있어. 오케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작은 단위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경우. 뭐가 핵심이라고? 작은 단위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작은 단위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다면 봐봐. 50원 만들 수 있고 100원 만들 수 있고 150원 만들 수 있고 200원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50원 단위로 끊어서 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50원 단위로 끊어서 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은 즉 뭐냐면 결국 100원짜리를 50원짜리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만들면 돼요. 단위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5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2개 있으면 50원짜리 4개 더 있는 거지? 50원짜리가 4개 더 있으니까 6개 있고 10원짜리가 3개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7 곱하기 4 마이너스 1가지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27가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금액이 헷갈리니까 금액은 결국 같아지는 경우를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작은 단위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이 경우가 핵심인 거야. 작은 단위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경우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서 생각을 한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 전개식 봅시다. 근데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야. 봐봐.
너희들 이제 이거 어떻게 나온다는 거 알아? 곱이면 이 둘 중에 하나 나와서 항이 생기고, 둘 중에 하나 나와서 항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하나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개 곱해지지 않잖아. 절대. A, B가 곱해지지 않잖아. A랑 여기 있는 거 하나가 곱해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랑 C가 곱해졌으면 C에서 여기 있는 거 하나랑 곱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항이 생기는 거니까 곱해주기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수용도요. 수용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최근 추세에 많이 나오는 게 수용도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일일이 세기가 힘들어. 그럼 어쩌겠다고? 우리가 이제 곱해서 처리하기 힘들어. 그럼 어쩌겠다고? 일일이 다 세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일이 한번 세볼 건데, 봐봐.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학원에 4명의 학생이, 나 진짜 이거 예시를 들면서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4명의 학생이 각자의 자신의 모자를 가져와 한 개씩 쓰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 왜 다른 사람 모자 써야 돼? 그지? 난 이거 이 예시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적절한 예시가 좋겠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니? 네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왔어. 네 사람이 각각 한 문제씩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은, 각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푸는 방법의 수. 그게 좀 낫지 않냐? 그렇지? 문제 풀기 싫냐? 문제서 맞아? 아무튼 이 예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현실적이고. 그럼 한번 봐봅시다. 모자를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이다 라고 하자. 그러면은 모자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라고 하면은 A 밑에 A가 오면 안 돼. B가 와야지.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B가 나왔으면 얘는 A가 올 수 있네. 그래요? 얘는 D, C만 올 수 있네. 그 다음에 A 말고 뭐 올 수 있어요? C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D, A가 올 수 있네. A, D 안 되지? 그 다음에 D가 올 수 있어요? D가 오면 A, C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있지? B가 맨 앞에 왔을 때 A가 B 모자를 썼을 때 세 가지예요. C 모자를 썼을 때도 세 가지겠지? D 모자를 썼을 때도 세 가지겠지? 그지? 이거는 이제 일관성 있게 갖겠잖아?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총 9가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 나열해도 좋지만, 한 가지 경우가 이제 그 다음은 계속 중복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곱해줘서 처리해도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그 밑에도 똑같아. 1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Z에 2를 넣게 되면, 이거 이제 나눠줘야 돼. Z에 2를 넣게 되면, X 플러스 2Y는 10이에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니까 얘가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까지 있겠어요? 5가 되면 안 되지? 그지? 그럼 이제 계속 하는 거야. Z가 이제 뭐일 때? 2일 때. Z가 2가 되면 8이니까 X 플러스 2Y는 6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 2가 될 때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Z가 3이 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냐? Z가 3이야. Z가 3이야. 3이면 2인데 X 플러스 2Y가 2가 되는 자연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1일 때도 3이지 않냐? 그렇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가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순열을 할 거예요. 오케이? 순열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순열을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순열이다 라는 것은 이건데 서로 다른 n개 뭐야? 봅시다.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내가 일부러 이건 안 적었어. 너희들도 외우라고. n개에서
중복됨 없이. 알게를 택하여 나열하는 거예요. O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이제 R은 0보다 크고 N보다 더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거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NPR이다 라는 것이 N-1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5개 중에 4개를 뽑아 나열하겠대. 그러면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예요. 5부터 나열하는데 4개를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이렇게 구해줄 수 있지 않냐? 얘도 몇 개를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R개를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쭉 가서 n-r 플러스 1까지 나열하면 됩니다. 오케이? 빼는데 0부터 n-1까지 r-1까지 빼줘야 R개가 있겠지? 그래서 n-r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기호를 정의하기 시작하는데 npr이다, npn이다 라는 것은 n개 중에 n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지? 그럼 얘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곱해지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n 팩토리얼 정의하기 시작하네. 그 다음에 np0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1이라고 정의하고 0 팩토리얼도 1이라고 정의 내려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이 위에 좀 지울게요. 이것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이제 뒤에 있는 게 싹 나눠지고 앞에 있는 게 n개만 남겠어요? r개만 남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 봐봅시다. 미안. 나만 덥냐? 더워. 덥지? 다시 일로 가자. 여기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 어려워서. 아니, 얘가 꼬물났어. 봐봐. 원래 이렇게 비쳤었나, 불빛이? 문 닫혀 있었지? 오케이. 더워갖고 문 열었네. 여기 멍청하지? 에어컨 틉시다. 보자.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은 이거 증명해 볼 거야. 이 증명하는 거 생각보다 형제 다 풀었냐? 증명하는 거 이거 나 촬영하고 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들어. 다음에 내가 또 설명해 줄까? 그럴게요. 설명해 줄게. 봅시다. 그때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긴 할 거야. 이거 뽑아진 거 넣고 할 거니까. 봐보자. 요거 일단 정의를 이용해서 해보자. 정의를 이용해서. 왜 손가락 없으니까 따봉으로 바뀌는 게 좀 좋지? 따봉으로 바뀌니까 훨씬 좋아요. 나도 만족스러워요. 봐보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한 거잖아.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냐면 우변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1이 포함될 때랑 그러니까 나는 1부터 n까지 수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건데 1이 포함될 때랑 1이 포함되지 않을 때예요. 오케이? 1이 포함될 때랑 1이 포함되지 않을 때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이 포함될 때야. 1이 포함될 때면 1이 들어갈 자리를 결정해 줘야겠지.
1이 들어갈 자리 몇 개 있어요? R개 있네. 자리가 R 자리 있으니까. 그지? 1이 포함되는 경우는 R. 그 다음에 나머지 n-1개에서 R-1개를 뽑아놔야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1이 여기 하나 들어갔어. 1을 여기 아니면 한 이 자리 넣었잖아. 그럼 나머지 1 빼고 나머지 n-1개 있지? 거기서 R-1자리. 이게 이제 한 개 뺐으니까 나머지 R-1자리를 채워줘야겠어요? 그래요? 여기에다가 어떤 경우를 더해주자면 이제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할 거야. 1이 포함되지 않으면 1을 빼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1 빼고 나머지 뭐 해서 2부터 n까지 n-1개지. n-1개를 잠깐만 1이 포함되는 경우 이 경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하겠다고? 1이 포함되는 경우는 1의 자리를 주고 선정하고 그지? 이게 이제 R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뽑으면 돼요. 뽑아놔야 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n-1c r-1인 거야. 그 다음에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야. 그러면 1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를 뽑아놔야 하면 돼. 이거 뭐가 돼요? n-1c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두 개 더해주면 npr이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말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말로 증명할 수 있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라는 것을 기호로 쓸 거야.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게 npr이에요. 얘가 무엇과 같음을 보이면 되냐면 r 곱하기 n-1 팩토리얼 n-1 마이너스 r-1 팩토리얼 그지? 플러스 n-1 팩토리얼 n-1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야. 오케이? 그럼 잘 봤더니 이 분모 봤더니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라서 n-r 되는 거 보여요? 얘가 n-r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두 개 통분시킬 수 있지? 통분시켜주면 r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플러스 얘가 n-r에다가 1 더 빼진 거거든. 그러면 5 팩토리얼하고 4 팩토리얼 생각해버리면 똑같이 만들어주면 5를 곱해줘야지.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n-r을 곱해줘야 돼? 분모 분자에 n-r-1 팩토리얼에다가 n-r을 곱해주고 여기다도 n-r을 똑같이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더해줄 수 있어요? 얘랑 얘가 지금 같은 거잖냐? 그러지? 봐봐. 4팩토리얼에다 5팩토리얼 한 개 더 큰 거 곱해버리면 n-r 팩토리얼에다가 n-r을 곱해주게 되면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얘를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네.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r 이거 두 개 더해줘야지. r 플러스 n-r이에요. 사라져요?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등식이 있으면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의 내용이에요. 오케이?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아. 통분시켜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도 너희들이 연습해봐야 돼. B 아니에요? P 아니에요? P가 왜 나와 여기서? 미안. 너희들 그냥 쫓아왔구나.
다 P인데. 그러지? 미안. 이 밑에가 이렇게 더해준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 P가. 왜 갑자기 난 C라고 적었지? 미안해요. n-1개. 이 위에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1의 자리가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1의 자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뽑아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뽑아 나열하는 게 P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경우는 1이 안 들어가는 경우. 1이 포함된 경우는 2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잖아. 두 개 더하면 전체 경우가 나오겠어요?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나머지 n-1개에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우리가 이제 봅시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1학년이 2명, 2학년이 3명, 3학년이 4명이에요. 일루를 세울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전체를 세우는 방법 9명을 나열하는 방법이네. 9팩토리아. 그렇지?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는 1학년 2명을 뭐예요? 묶어요. 그럼 나머지 몇 명을? 7명을 한꺼번에 나열하네. 그래? 그러면은 8명을 나열하는 경우인데 1학년 2명 자리 바꾸는 경우. 2팩토리아를 곱해주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2학년이 이웃하는 경우에요. 2학년을 묶어요. 2학년 1, 2, 3, 3명을 묶고 나머지 몇 명? 6명을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묶음이랑 합쳐서 7명 나열하는 거네. 7명 나열하는데 2학년 나열하는 경우, 이 안에서 나열하는 경우 있잖냐? 3팩. 오케이?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구할 거예요.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웃한 경우 빼면 되겠지? 전체에서 뭐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웃하는 경우 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1학년이 아닌 나머지를 먼저 나열할 거야. 8명을 나열할 거예요. 7명이지? 7명을 나열할 거예요. 그 다음에 1학년이 들어갈 자리를 결정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7명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자리 중에 8개의 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요? 8P2를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방법이 더 중요한 방법인 거야. 기억하세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 구할 때 사이사이에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기억하세요. 오케이? 전체에서 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방법이 더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거야.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봐봐. 2학년도 이웃하지, 어느 2학년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9팩토리얼에서 7팩, 3팩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경우 돼? 안 돼? 안 돼. 이 경우 안 돼. 여기서 더 빼줘야 돼. 어떤 경우를 더 빼줘야 되냐면 이웃하는데 3명이니까 2학년 3명이잖아. 2명, 1명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그럼 그 경우도 빼줘야 되잖아. 그럼 화가 나, 안 나? 나. 그래서 이 경우는 안 할게. 오케이? 2명, 1명 이 경우로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 경우 하지 마. 빼는 경우 하지 말고 어떻게 해? 먼저 몇 명을 나열한 다음에 9명이니까 6명을 나열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걸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방법이 더 깔끔한 방법이야. 6팩토리얼에서 어쩌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뭐 7명 중에 7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 집어넣겠습니다. 오케이? 이것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미안. 곱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집어넣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이거 그림은 안 그려? 그림 안 그리면 나중에 기억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림 그려야 기억하지? 사이사이 집어넣는다. 이게 뭐지? 뭔 뜻인지 한참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림까지 열심히 그리란 말이야. 미안. 기억나겠지? 이거 좀 기억날 것 같지? 이렇게 화냈으면. 사전식 표를 봅시다. 야, 얘들아, 사전식 표를 어떻게 하면 편하다고? 왜 기억나지? 우리 이반 에이스 없냐? 에이스. 숫자로 바꿔. 그래! 천재! 숫자로 바꿔 생각하면 돼.
알았냐? 아, 여기 뭐야. 이거 ABCD 숫자, 이거 내 ABCD 순서도 못,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얘도 이해를 못했냐? 아, 약간 좀 끄고 싶은데 못 껐어. 순서, 야, 이거 너희 순서도 잘 모르지? 알아? 아냐? 난 잘 몰라. A, B, C, D, E, F, G, H, I, J, K, S, T. 오케이. 이 순서예요?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순서에 나열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몇 번째야? 1이 맨 앞에 왔을 때는 나머지 나열하면 5팩토리얼이지? 2가 맨 앞에 왔을 때 나머지는 5팩토리얼이야. 이제 3이 맨 앞으로 올 거야. 3이 맨 앞으로 올 거야. 3이 나온 다음에 1이 나온 다음에 나머지 나열하면 2가 맨 앞에 왔을 때야. 나머지 나열하면 3개 나열하는 거잖아. 3팩토리얼. 그렇지? 그 다음에 4가 맨 앞에 왔을 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5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가장 작은 숫자는 5, 2, 4, 6이에요. 오케이? 가장 작은 숫자는 5, 2, 4, 6이야. 그러면 그 다음 하나씩 해보자. 5, 6, 4 있고 4, 2, 6 있고 4, 6이 있고 6, 2, 4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총 몇 개야? 120, 240 6, 6, 12 252예요. 여기까지 256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 숫자가 되겠습니다? 3, 1, 2, 6, 2, 4 구한 거잖냐? 3, 1, 2 뭐야? 3, 1, 5, 6, 2, 4 구하는 거잖냐? 그래? 그러면 몇 번째 숫자가 되겠습니다? 257번째 숫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간단해. 너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숫자로 바꿔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200번째는 언제 있겠어? 너희가 딱 생각해봐. 200번째는 여기 있겠냐? 그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찾아가야지. 봐봐. 1이 맨 앞에 있을 때는 팩토리얼. 2가 맨 앞에 있을 때 이제 1이 그 다음 오는 경우. 4개 나열하면 뭐예요? 잠깐만. 이게 5팩토리얼 했지? 얘가 4팩토리얼. (120에다가) 24지. 오케이? 그 다음에 2, 1이고 2, 3이 오는 경우 있겠지? 너희들이 이제 순수 세보는 거야. 4팩토리얼이야. 그지? 그 다음에 2, 4가 오는 경우. 얘도 4팩토리얼이에요. 아직 안 넘었냐? 지금 이게 넘어가지? 봐봐. 여기까지 합은 얼마예요? 168이야. 여기도 24 더하면 또 몇이에요? 190인가? 그럼 이제 8번째 거만 찾으면 돼? 8번째만 더 가면 돼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하나씩 가면 돼. 2, 4인데, 하나씩 가면 1, 3, 5, 6이에요. 그래? 1, 3, 5, 6이면, 잠깐만. 1이 맨 앞에 있을 때 몇 개야? 1이 맨 앞에 있을 때? 2, 4하고 1이 맨 앞에 있을 때 6개지. 3팩토리얼이니까. 왜 계속 잘못했어? 뭐라고? 왜 5로 시작해야 돼? 200번째 숫자인데? 200번째 문자는 얘가 1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120개. 그럼 2로 시작하는 게 120개 있잖아, 원래. 240개 있잖아. 그 안짝에 있겠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200번째 문자. 첫 번째부터 이제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가지고 쭉 가는 거잖아. 200번째 문자는 몇 번째일까라는 거지. 그러면 2로 시작한 건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120이고 이제 2, 4, 1이 오면 이게 3팩토리얼이니까 그지? 여기까지 개수는 몇 개예요? 6개 더해지니까 198개예요. 그럼 2개 더 가면 되는 거야? 그럼 2개만 더 가면 돼. 2, 4에다가 그 다음 숫자는 뭐냐? 3, 1, 5, 6이야. 얘가 199번째거든. 그러면은 2, 4, 3, 1, 6, 5. 얘가 200번째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4 이미 저기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라고? 3 이미 저기 4팩토리얼 끝난 거 아니에요? 미안.
아까 그 얘기구나. 다시. 그럼 얘가 5로만 바꿔서 생각하면 되지? 그지? 미안. 4, 6이니까 6, 4가 200번째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조합 봅시다. 얘 에어컨 틀었는데 왜 덥지? 껐어, 내가? 내가 왜 껐어? 땀이 뻘뻘 나. 그냥 봅시다, 조합. 조합은 뭐냐면, 우리가 조합은, 이제 정리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생각보다 조합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합이다라는 것은 순열이랑 비교를 항상 해요. 순열은 뭐였어요?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열하는 경우를 똑같은 거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합을 한번 뜻을 한번 적어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됨 없이 r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r이 n보다 작고 0보다 더 커요. 오케이? 이 조건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합이다라는 것은 NCR이거든. 컨비네이션이잖아. NCR이야. 근데 이제 얘가 뽑고 나열한 거에서 나열한 것만큼을 나누어서 한 개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도 팩토리얼로 쓸 수 있지. 팩토리얼로 쓰면 어떻게 돼? 일단 이제 정리에 따라 써볼까? n-1, n-2, 땡땡땡 해서 n-r 플러스 1까지 있겠지? 이게 npr이잖아. 얘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야. 오케이? 그리고 팩토리얼로 쓰게 되면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에다가 얘가 이제 npr이잖아. 여기다 뭘로? r 팩토리얼로 나눠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성질을 하나씩 해볼 건데 첫 번째 성질은 이거예요. NC에는 n개 중에 n개를 뽑는 거지? 그 자체로 한 가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NC0는 이것도 한 가지야. 오케이? 그냥 뽑지 않는 거 그 자체로 한 가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NCR하고 NCN-R은 같아요. 오케이? R개를 뽑나? n-r개를 남겨놓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개 중에 내가 3개를 뽑나? 3개를 뽑는 거랑 뽑지 않은 2개를 남겨놓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뽑지 않은 2개를 뽑겠습니다 라는 건 또 3개를 뽑나? 남겨놓고 2개를 뽑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OC3이나 OC2는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 2개의 합이 뭐가 되겠습니다? 이 2개의 합이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이 밑에 있어요. 얘를 증명해 볼 건데 얘를 당연히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기도 할 거고 식을 통해 증명을 해 보기도 할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정의를 통해 증명을 해보면 얘도 똑같잖아. 1부터 n까지 숫자가 있는데 r개를 뽑을 거야. 그지? 이게 NCR이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뽑을 거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뽑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나눠서 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뭐가 돼? 1이 이미 뽑혀 있으니까 나머지 2부터 n까지 해서 r-1개 뽑으면 되겠지. 그지? 2부터 n까지 n-1개에서 r-1개를 뽑으면 돼요. 그래? 그 다음에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이 이미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n-1개에서 2부터 n까지 n-1개 있잖아. 그지? 거기에서 r개를 뽑으면 돼. 1이 이미 빠진 거니까. 그래요? n-1개에서 r개를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정의를 통해서, 두 번째 뭐를 통해서? 식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식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너희가 스스로 해보고, 다음 시간에 체크해 볼게요, 이건. 오케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시간 아직 안 됐는데. 다음 시간 체크하려고 일부러 넘어가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마스터 잘 이용해 먹냐? 마스터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을 마스터하자 그래서 마스터야. 진짠데. 매틱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더라고. 저번에 한 번 했잖아. 아니지. 저번에 뭐 했었냐면 서브젝트를 했었죠. 서브젝트. 저번에 서브젝트 했는데 그게 7글자라 좀 길었어. 그렇지? 이번에는 그냥 마스터로 할게요. 수학의 마스터가 됩시다. 봐봐. 이 콤마 왜 두 개냐? 콤마 왜 두 개야? 콤마 두 개 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A가 2보다 항상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2보다 항상 앞에 있으니까 6개를 나열하는데, 그지? A가 2보다 항상 앞에 있다라는 것은 A가 항상 앞에 있을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자리 선택하면 당연하게 A가 2보다 앞에 있게 되지? 그지? 그래서 6개 중에 두 자리를 뽑을게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나머지 4개를 나열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함수의 개수 봐봅시다. 함수 개수 너희가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계속 많이 했잖냐? 이거 봐봐. A, B, C, D, E예요. 잠깐만. 이거 바꿀게. 미안. 1, 2, 3, 4, 5로 바꿀게요. 미안해요. 1, 2, 3, 4, 5로 바꿀게요. 오케이? 1, 2, 3, 4, 5로 바꿀 거야. 그럼 함수 개수는 1, 2, 3, 4, 5에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보내는 거지? 그럼 1도 5개, 2도 5개, 3도 5개, 4도 5개. 5의 5제곱이에요. 오케이? 5의 5제곱이야. 혹시 문제를 이렇게 바꾼다면 1, 2, 3, 4, 5, 6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그럼 6이 하나 더 생겼네? 그럼 이제 뭐의 몇 제곱이야? 6의 5제곱이겠지? 오케이? 문제 이렇게 바꿀게요. y로의 집합. 이렇게 바꿀게.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예요? 6개 중에 5개 뽑으면 돼요. 순서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6p 5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야. 이것 때문에 숫자를 집어넣어 준 거야.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x값이 커지면 함수의 값도 커집니다. 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지? 순서가 있네? 그지? 그럼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순서는 나열돼 버리지 않냐? 그럼 뽑기만 하면 돼. 몇 개 중에? 시역 6개 중에 5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순서는 나열되지. 그지? 혹시 너희가 1, 2, 3, 5, 6 여기 뽑았어. 이 뽑았단 말이야. 그럼 자동적으로 1, 2, 3, 5, 6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뽑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정도씩은 외우세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이해를 해도 되고,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거 있거든.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거야. 다른 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 앞에서 일일이 나열하는 게 했지. 수영도 그래가지고. 안 했냐? 그런 문제 없었냐? 여기 있었잖아. 여기 수영도 그래가지고 했던 거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 한번 테스트 해볼게. 얼마나 잘 그려서 처리하는지. 오케이?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 얘는 좀 넘어갈게. 4번은 넘어가도 되지? 여기 수영도 직접 한번 그려봐. 넘어갈게요. 15번 봅시다. 도형에서의 조합이야. 이제 도형에서는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겠다라는 거야. 봐봐, 여기서 직선 그을 거예요. 직선 그게 되면 총 몇 개? 10개의 점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래요? 근데 이 직선 중에 문제가 생겨. 어쩌면 이 직선은 이렇게 2개 뽑으나 이렇게 2개 뽑으나 어차피 한 직선이 생겨버려요. 그렇지?
그럼 이 직선들을 다 제외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개의 점 중에 2개 뽑는 경우를 제외시킬 거야. 근데 얘는 직선 하나, 모든 직선을 다 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한 개는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한 개는 반드시 더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더해주는 작업이 필요해. 직선에서는. 근데 삼각형의 개수는 이게 아니야. 10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삼각형이 되지 않냐? 그냥 3개 선택하면 삼각형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또 여기서 안 만들어지잖아.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안 만들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는 다시 더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한 개라도 만들어졌잖냐? 멍 때리지 마. 한 개라도 만들어졌잖냐? 근데 여기는 아예 안 만들어지니까. 다 빼주기만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 밑에 평행사변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평행사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네.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평행사변이 생긴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 간단하지? 넘어갑시다. 대진표야? 너희 대진표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 핵심은 뭐냐면 여기 조합에서 가장 큰 핵심인데 같은 거를 나눠가지고 한 가지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야. 6명을 나열하는데 6명을 나열해. 근데 돌리면 같지? 돌리면 같지? 이게 돌리면 같잖냐? 돌리면 같지? 이렇게? 돌리면 같아요.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 2개씩 같은 거야? 4제곱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사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 8명을 나열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같아? 돌렸을 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간단하지? 이렇게 간단해. 그 다음 봅시다. 라스트야, 라스트. 이것만 하고 끝낼게. 크로에 끝낼게. 너희들이 빌어도 나 안 해줘. 봅시다. 왜 비웃냐? 봅시다. 6성의 성을 이렇게 한 성이, 2성이, 3성이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6성 중에 한 성이 뽑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5성이 중에 2성이 뽑아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3성이 중에 3성이 뽑아주면 돼요. 오케이? 이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 경우가 문제가 돼요. 6성이 중에 한 성이를 뽑잖아? 5성 중에 한 성이 뽑고 4성이 중에 4성이를 뽑는데 얘가 1번 꽃 뽑고 2번 꽃 뽑는 경우가 있고 2번 꽃 뽑고 1번 꽃을 뽑는 경우 있잖냐? 그럼 이 경우가 어떤 경우야? 2개다. 같은 경우지? 이렇게 1 같은 게 2개 있다면 2개를 나열하는 경우만큼을 나누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취급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이 그 밑에 문제도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밑에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6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3개가 겹쳐버리지? 그럼 3개를 나열한 것만큼 똑같은 게 생기겠네? 그래요? 3개를 나열한 것만큼 똑같은 개수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눠서 한 가지 취급할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볼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뽑아